누구 하나 앉혀놓고 볼펜 하나 가지고도 몇 시간을 떠들 수 있는 그런 해박함을 가져야 되는 거다. 그래야만 세상은 투자가 훨씬 더 쉬워진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어쨌든 그럼 공부는 많이 해야 되는 거는 맞잖아요. 투자를 하더라도.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 공부를 했을 때 평범한 직장인이나 뭔가 일반인이 과연 주식 투자를 공부한다고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트레이딩 아닌 투자 쪽이라도. 저는 투자의 영역에서는 굉장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음. 물론 많은 시간들이 필요할 거라 생각하고요. 네. 그리고 충분한 공부가 필요하겠죠. 자기 직업처럼 생각해서 하면 당연히 훨씬 더 잘 아시겠지만 대부분은 직업을 가지시고 어떻게 보면 자산운용의 목적으로 재테크의 수단으로 하시는 네.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네. 내가 하루에 뭐 1시간, 2시간은 네. 무조건 시장의 분위기를 파악해보고 네. 그 안에는 왜 그렇게 작동하는지 궁금해하고 왜 내 주식이 지금 시장에서 괜찮아 보이는지 다른 사람들이 볼 때도 내 주식이 그렇게 매력적인가? 를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연습을 할 때는 굉장히 이것도 훈련이 되면 저는 빨라진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이 프로세스가 단시간에 이루어지진 않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어느 정도 능숙해지기 때문에 그런 시간을 많이 가질 때 네. 되지 않을까. 그래서 김 작가님도 콘텐츠업을 하시니까 네네. 그럼 난 콘텐츠업의 이해도가 높고 나는 콘텐츠업의 가치가 커지는 것을 경험하고 있으니까 네. 콘텐츠업에 투자해봐도 좋지 않을까? 그럼 콘텐츠업을 조금 더 조사해봐야겠다. 그럼 콘텐츠의 종류에는 뭐 웹소설도 있고 웹툰도 있고 엔터도 있을 거고. 네, 엔터도 있을 거고요. 그러면 그걸 만드는 제작사들도 있을 것이고 네. 그걸 유통하는 다른 플랫폼들도 있을 거고 네. 김 작가님이 이제 종사하는 분야니까 굉장히 훨씬 더 쉽게 이해할 수 네, 있겠죠. 쉽고 빠르게 좀 더 깊이 있게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처음엔 이제 그런 식으로 시도를 하는 거죠. 네. 내가 어떤 직업에 종사하고 있는 분야가 다 제각기 있을 테니까 네. 시장에서 느끼는 내가 종사하는 분야에서 투자의 기회가 존재하는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경우도 많으시겠죠. 그러면 조금 더 찾아보는 거죠. 그럼 내가 요즘 돈을 쓰는 데는 어디일까? 그럼 나 요즘에 뭐 배달 음식 시켜 먹는데 많이 네. 많이 하는 것 같다. 그러면 뭐 또 가구에 내가 많이 투자하나? 집에 있는 시간이 많으니까 인테리어에 많이 투자하나? 그럼 나 같은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그럼 이건 시대적으로 뭔가 유의미한 소비 행태에 바뀌고 있는 건가? 까지 생각해봐도 꽤 많은 투자 기회들이 생기거든요. 우리 일상 네. 안에서 가볍게 네. 생각해 본 거지만 네. 그 안에 조금 더 저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더 많은 투자 기회들이 존재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한 번만이라도 그 플로우를 깊게 이해해보는 경험을 했을 때 당장 몇 년 동안은 투자가 잘 안 될 수도 있죠. 근데 한 번이라도 그 경험을 해본다라고 하면 저는 굉장히 긴 투자 인생에서 네. 훨씬 올바른 네. 투자로 자산을 증식할 수 있지 않을까. 사고의 깊이도 굉장히 넓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거는 투자뿐만 아니라 결국 투자는 자기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인문학과도 네. 이제 연관이 높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본인을 되게 객관적으로 이제 관찰하게 되고 그럼 내가 가진 이제 분야에서 내가 산 주식처럼 경쟁력을 가지려면 나는 어떻게 일을 해야 되는가까지도 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고요. 네. 그래서 투자 기회는 굉장히 그 밑단까지 한 번이라도 투자해 보는 게 이해하고 내가 그 기업들을 찾아보는 경험을 한 번만이라도 해서 네. 잘 투자로 2배, 3배 수익률 나는 게 꼭 성공한 투자는 아니잖아요. 10%, 20% 상승하는 걸 한 번이라도 내가 이제 공부해서 투자까지 탁 집행했을 때 상승하는 그 쾌감을 한번 맛보면은 앞으로도 많이 하지 않을까요? 그렇게 저는 그 경험을 한 번 하고 나니까 네. 그 뒤로 트레이딩이 굉장히 재미가 없어졌어요. 여전히 하고 있긴 하지만 네. 트레이딩을 한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어떻게 보면 단순 반복 같이 느껴져서 어떤 내가 많은 사고를 하게 하지 않고 네. 뭐 엄청난 공부를 물론 그 기간이 필요하겠지만 어느 정도 학습이 되고 많은 양의 경험이 쌓이면 네. 직업 훈련이 되듯이 그냥 나는 꽤 능숙한 어떤 직업에 종사하는 그냥 그 정도
그럼 나는 그냥 단순 반복하는 무언가 정도가 되는 거죠. 그런 사고의 확장을 하기가 좀 어려워서 네. 이제 이런 분야에 많이 들어왔는데 네.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저한테 재밌는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이거 재밌어 할지 모르겠지만 그럼 트레이더를 할 때랑 네. 지금 어쨌든 가치 투자 쪽으로 많이 넘어오셨잖아요. 네. 이게 넘어올 때 조금 뭐 안 좋은 점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딱 무사히 완전 영역이 조금 다르다고 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저는 트레이딩을 할 때도 사실 소형주로 하지 않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항상 대형주 위주로 이제 대형주는 뭐 하루에 움직이는 폭이 한 5% 내외니까 네네. 그 안에서 한 번에 정확한 타이밍을 이제 갖는 그래서 저는 하루에 20, 30%의 수익률을 막 경험하거나 그런 적이 많이 없어요. 대부분 5%뭐 진짜 큰 수익률이 날 땐 10%의 수익률을 가져가는 네. 그런 류의 대형주를 거래하다 보니까 네. 어쩔 수 없이 조금 더 일반적인 시장에서 트레이더라고 불리시는 분들은 훨씬 더 소형주, 테마성을 가진 주식을 공격적으로 거래하시지만 네. 저는 트레이딩을 할 때도 굉장히 보수적으로 움직였던 사람으로서 대형주들의 그런 가치평가를 항상 깔고 했던 것 같아요. 물론 이렇게 깊게 깔면서 가치 투자를 하는 것처럼 하진 않았지만 대형주를 한다 그러면 시장 분위기에서 내가 트레이딩하는 대형주가 어떤 상황에 위치해 있는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항상 고민을 해왔고 공부를 해왔기 때문에 네. 넘어올 때 전혀 어려움이 없었다. 다만 이제 매크로 환경을 이해하려고 하다 보니까 조금 어렵죠. 매크로 환경은 이해한다고 이해되는 것이 아니니까 그렇죠. 계속 바뀌다 보니까 그 안에서 포트폴리오를 이제 좀 엉덩이 무겁게 하는 게 제일 어렵더라고요. 그 엉덩이 제일 무겁게 하는 방법이 뭘까? 뭔데? 라고 계속 저를 설득했어요. 네. 내가 어떻게 해야 이걸 안 팔고 계속 버틸 수 있을까? 나는 트레이딩 하던 사람인데 이걸 팔고 싶어 미칠 것 같은데. 네, 지금 시장이 떨어지는 게 보이는데 포트폴리오 다 던지고 싶고 네. 이걸 왜 내가 들고 있어야 되지? 네. 시장이 이렇게 주저앉을 게 뻔한데? 라고 계속 저를 이제 설득하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럼 내 엉덩이가 무거워야 된다는데 어떻게 엉덩이가 이렇게 무거울 수 있을까? 이제 그 고민을 너무 많이 했어요. 이 과거 동안. 고민 답이 뭔가요? 고민의 답은 사실 자기 확신인 것 같아요. 그 기업들, 내가 이걸 쥐고 있어야만 하는 이유가 약할수록 그 엉덩이가 무겁기 어렵더라고요. 자기 확신이 굉장히 강해야 되는 것이 사실 트레이딩이랑 굉장히 상극이거든요. 트레이딩은 내가 틀렸다라는 걸 굉장히 빠르게 인정하고 그걸 계속 반복해야 되는 것인데 이 어떻게 보면 투자라는 네. 분야에서 제 인생의 3분의 1을 여기 하던 사람이 여기 와서 그 또 다른 포지션에서 하려니까 네. 많이 혼동이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럼 내가 여기서 진짜 엉덩이 무거우려면 여기에 너무 많은 시간을 쏟아서 공부를 너무 여기서 누구보다 내가 더 잘한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이해하고 네. 확신해야만 엉덩이 무겁게 가져갈 수 있겠구나. 그래서 그렇게 굉장히 많은 시간을 보냈어요. 그랬을 때 포트폴리오를 이제 손을 안 대게 되더라고요. 결국 나는 이 포지션이 오라라는 네. 걸 끊임없이 확인하고 중간에 점검하고 관리해주고 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항상 조금 시대의 흐름에 맞는 투자를 하려고 하고 자연스럽게 물론 실패한 투자도 많죠. 근데 그 안에서는 이제 성과가 좋은 주식들이 많이 나타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엉덩이가 무거워지는 방법에 대해서 체득한 것이 아닌가. 전업 투자 경력 12년 중에 네. 트레이딩은 이제 계속 하고 계신다 했으니까 12년인 거고 네. 가치 투자 경력은 몇 년 정도 되시죠? 제가 한 2016년 정도부터 한 것 같아요. 뭐 어쨌든 이 가치 투자에서도 트레이딩에서 둘 영역 다 해서 돈을 버신 거잖아요. 네, 그렇죠. 사실 근데 뭐 전문 투자자, 뭐 자산운용사에 계셨던 분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다음에 증권사에 계셨던 분도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어떻게 돈을 이제 버는 이유를 아까 전에는 매매일지랑 복귀고 말씀해 주시긴 했는데 네. 또 다른 이유가 있다면 뭘까요? 사실 저의 개인적인 기질도 있는 것 같아요. 이 주식을 뭐랄까요? 저는 잘 오래 앉아 있을 수 있거든요. 제 학교 공부 잘한 건 아니었지만 네. 그냥 무언가에 이렇게 집중하거나 할 때 네. 그냥 여기 앉아서 오랜 시간을 버틸 수 있는 제 실제 성향도 굉장히 내향적인 사람이기도 하고 그래서 왜 이렇게 막 많은 사람들과 어울려서 네. 이렇게 시간을 보내면서 에너지를 얻는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조금 더
투자에 적합한 기질을 갖고 있다라는 생각도 굉장히 많이 해요. 그래서 많은 잘하시는 투자자분들이 네. 그런 성향도 많이 가지고 있더라고요. 좀 내성적인 면이 있다. 네, 내향적인 면도 있고 굉장히 이성적이고 투자를 잘하시는 분들이 실제로 좀 감정이 좀 약간 좀 적은 것 같다는 좀 느낌을 좀 많이 받더라고요. 네, 조금 그런 것 같아요. 저도 네. 주변에 보면은 약간 좀 외부에서 볼 때는 되게 4차원이다라고 이야기할 만한 사람들도 굉장히 다수 존재했었고 맞아요. 그래서 굉장히 기질이 많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도 해요. 트레이딩의 영역 안에서는. 네. 투자에서는 워낙 다양한 분들이 존재하시다 보니까 네. 호전적인 성향을 가지신 분도 있고 어떻게 보면 그냥 내향적인 분들도 존재하시고 하는데 트레이딩에서 제가 본 분들은 좀 그런 약간 내향적이고 네. 어떻게 보면 조금 더 히키코모리 같다라고 표현할까요? 약간 게임 좋아하고 근데 그럼 그럴 수 있겠네. 어쨌든 기술직이라고 어쨌든 앞에 앉아서 계속 있어야 되니까. 네, 그냥 게임을 잘하는 것처럼 보여요. 외향적인 분은 사실 이게 계속 앉아 있는 게 쉽지 않잖아요. 쉽지 않을 수 있죠. 네, 굉장히 지루하고 지루하고. 난 밖에 나가서 에너지를 얻어야 되는데 어떻게 여기서 계속 버텨 에너지가 소비되는데 그렇죠. 내향적인 분들이 여기서 에너지를 얻는 시간이 오히려 혼자 있고 네. 사색하고 네. 그런 시간들에서 에너지 얻다 보니까 네. 그런 분들이 존재하는 거 아닌가. 그래서 내향적인 사람이라고 트레이딩을 잘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아니지만. 네, 네. 이렇게 많은 이제 네. 잘하는 분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내향적이었다. 네. 이게 좀 다른 거죠. 네네네. 음식을 좋아하는 사람이 요리사가 될 수는 없지만 요리사는 네. 음식을 좋아하겠죠. 네. 그래서 조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뛰어난 투자자분들은 네. 많은 그런 기질들을 갖고 있다. 뭐 인내심이라는 것도 있고 사고의 유연함도 가지고 계시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똑똑하다고 굉장히 당연한 거겠죠. 그쵸, 워낙 그쵸. 뛰어난 투자자분들이 네. 많으시니까 굉장히 그런 다양한 류의 능력을 갖추고 계신 것 같아요. 이제 그런 분들을 보다 보면 근데 어느 분야에서 뛰어난 분들을 만나면 다 똑같은 그런 걸 갖고 계시겠지만 투자 분야에서도 그런 기질들 인내심도 많이 네. 이제 필요하고 지금 여기서 뭐 연결되는 비슷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 이제 전업 투자로 2년 동안 하셨으니까 트레이닝도 하시고 같이 투자하셨으니까 아무래도 네. 주변에 고수분도 좀 많이 보시고 주시고 돈 버신 분도 많이 보셨을 텐데 네. 주식 투자로 큰 돈 버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지금 앞에 말한 거 외에 또 어떤 것도 있다고 생각하세요? 호기심이 많다고 할까요? 네. 제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멘토처럼 네. 이제 따랐던 분이 있는데 그분 굉장히 어린 나이에 많은 자산을 이제 버셨었고 현재 뭐 훨씬 더 많은 자산을 또 이루신 분인데 네. 그분을 맨날 이제 대화하면서 대구 분이셨어요. 어. 대구에 제가 가끔 내려가서 이제 이야기를 많이 듣고 민우야 너는 투자를 앞으로도 잘 할 테니까 네. 이런 걸 많이 귀담아 들어라고 그분 트레이딩도 잘하셨고 가치 투자 쪽에서는 저는 아직도 그분이 세상에서 제일 잘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 혹시 정도로 뭐 이름을 말하면 아시는 분인가요, 모두가? 아 그렇지는 않아요. 아, 그렇지 네, 않고 네. 숨은 고수분이군요. 네, 그래서 저는 그분을 계속 지속적으로 만나면서 이제 배웠던 게, 이 사람은 어떻게 이렇게 많은 걸 이해하고 그런 사고의 흐름이 가능할까? 어떻게 그 모든 걸 다 알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 대화를 몇 시간, 저를 앉혀놓고 한 6시간 정도를 혼자서 떠드시는 분이에요. 네. 근데 그 시간 전혀 지루하지가 않고 너무나 재밌게 설명해 주시고 여기는 이제 볼펜 하나만 가지고도 네. 엄청나게 이야기를 하시는 분인데 그러니까 많은 것에 대한 이제 이해도가 높으시고 그렇다 보니까 투자라는 걸 너무나 잘하시죠. 그래서 네. 그분한테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항상 호기심이 너무 많으시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너무나 궁금한 게 많아서 그걸 다 알아봐야 직성이 풀리는. 원래는 그분이 이제 교사였거든요. 그래서 교사로 이제 한 1년 정도 이미 교사가 되기 전 대학생 때부터 평생 직업을 안 구해도 될 정도로 돈을 버셨지만 직업을 교사로 하시다가 이제 학생들한테 이제 어려움을 겪고 이제 나오셔서 투자로 본업으로 하시는데 네. 지금은 사실 저랑 연락이 잘 안 돼요. 이제 왜요? 모르겠어요. 어느 날 이제 많이 하산해라. 제가 그분한테 영향을 너무 많이 받는다고 생각했는지 네. 이제 뭐 저의 안녕을 빌어주셨는지 제가 그분을 따라가려다 보니까 가랭이가 몇 번 찢어졌거든요. 네. 너무 많은 돈을 제가 볼륨을 키우기도 하고 네. 너무 많은 이제 리스크를 안고
아 빨리 저 형처럼 돼야지. 저 형처럼 따라가야 내가 네네. 뭐가 되는 거잖아 라는 네. 생각으로 너무나 공격적으로 투자하고 네. 빨리 저 형의 반만이라도 따라가야 된다 라는 네. 생각으로 그걸 느끼셨나 봐요. 그러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이제 어느 날부터 이제 많은 연락을 네. 안 해주시고 그랬는데 근데 그 전까지 굉장히 이제 저를 많이 아껴주시고 음. 실제로 지금도 어느 곳에서는 저를 굉장히 아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물론 이제 마음속으로 저를 네. 응원해 주신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때 영향을 되게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분한테. 트레이딩도 잘하면서 어떤 그 투자의 안목에 있어서 네. 너무나 인상 깊은 영향을 줬기 때문에 음. 그 뒤로 저도 굉장히 많이 영향을 받고 네. 그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네. 이거는 정말 내가 길게 먼 길을 바라본다면 반드시 알아가야 되는 부분이 맞구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네. 그분의 어떻게 보면 발자취를 지금도 쫓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공부해 나가고 네. 아 나도 그 사람처럼 누구 하나 앉혀놓고 볼펜 하나 가지고도 몇 시간을 떠들 수 있는 그런 해박함을 가져야 되는 거다. 그래야만 세상은 투자가 훨씬 더 쉬워진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분을 보면서 그냥 저런 사람들은 네. 회심이 너무 많고 그러면 그런 돈을 크게 보신 분은 그렇게 호기심이 많은 쪽이라면 대부분의 어쨌든 개인 투자자는 사실 돈을 많이 잃잖아요. 근데 돈을 많이 잃는 분들의 공통점이라 했을 때는 호기심이 없어서 잃는다는 또 아닐 것 같긴 하거든요. 물론이죠. 그럼 그쪽은 왜일까요? 사실 대부분의 돈을 많이 잃는 네. 투자자분들은 네. 사실 뭐 통계치가 있지만 2030의 남성분들이에요. 아, 그렇죠. 그럼 2030 남성분들이 갖는 특징은 트레이딩을 하려고 한다라고 귀결되거든요.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 같죠. 트레이딩은 직업의 영역이다. 근데 많은 2030 이제 어린 제 나이 또래 친구들 네. 봤을 때 어떻게 보면 트레이딩을 투자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이거는 내가 취미로 하는 건데 네. 근데 저는 12년 동안 모니터 앞에서 살았던 사람이고 어제 저녁해서 여기 이제 트레이딩을 해보겠다라고 앉아서 하는 친구랑 네. 같은 주식에서 거래를 했을 때 누가 돈을 버는 게 맞다라고 생각할까요? 누구 하나 제가 버는 게 맞다고 생각하겠죠. 근데 이 친구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나도 트레이딩에서 할 수 있다. 왜냐면 제 생각에는 이렇게 쉽게 생각하는 이유가 어떤 직업도 5대5의 확률을 보여주는 직업이 없거든요. 네, 그렇죠, 그렇죠. 숙련자와 비숙련자의. 근데 우리가 뇌수술을 잘하는 의사분을 여기 있는데 내가 어느 날 그 사람 뇌수술 잘하더라. 나도 내일부터 뇌수술 잘하는 법 책을 읽고 내일부터 그걸 해봐야겠다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근데 많은 분들은 뭐 제 유튜브를 과거에 많이 보셨던 분들이나 뭐 다른 그런 트레이더 분들의 영상을 보면서 나도 한번 해볼까? 네, 저 사람 저렇게 했다는데 나도 내일 저 사람 책 보고 나도 따라하면 되는 거잖아 라고 쉽게 생각하잖아요. 네. 똑같은 논리인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누가 봐도 똑같은 논리이고 같이 적용되는 이제 그런 건데 그렇기 때문에 많은 이제 어린 친구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돈을 잃지 않나. 비숙련자가 네. 50%의 확률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네. 사람들은 10번을 시행하면 50번 성공하겠죠. 5번 성공하겠죠. 근데 그 안에는 많은 거래 비용도 있고 그렇죠. 지속되면 지속될수록 내가 한국의 주식시장의 세금이 한 번 거래할 때 0.25라고 하면 10번만 지속하면 내 자산이 2.5% 깎이는 건데 100번을 사고 팔면 25%를 깎이는 건데 그게 맞는 건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걸 더 많이 시행하면 시행할수록 자산은 감소되고 물론 누군가는 성공하겠죠. 소수의 트레이더들은.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오르냐 떨어지냐 어쨌든 5대5잖아요. 네. 근데 내가 주관적으로 내 주체성을 가지고 하면 이게 5대5가 아니라 6대7, 7대3. 그쵸. 내가 어쨌든 열심히 잘한다고 생각하면 이게 좀 올라간다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그 안에는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작용하는데 네. 트레이딩에서 뭐 단순히 거래를 잘하는 것도 필수적인 덕목이지만 그 안에는 훨씬 더 중요한 위험 관리라던가 내가 자금을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는지도 끊임없이 체크해야 되고 내 거래에서 잘못된 방향은 무엇인지도 끊임없이 되새겨야 되고 네. 그런 것들 사실 모두 무시한 채로 계속 어린 친구들, 제 나이 또래 친구들이 네. 근데 그 마음을 사실 이해해요.
왜냐면 시대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그쵸, 어렵죠, 초여해 지금. 있고 제 나이 친구들을 만날 때마다 취업도 굉장히 어렵고 그렇죠. 서울에 이제 집값도 너무 비싸고. 집값도 너무 비싸고 살 수 없는 수준이 돼버렸고 맞아요. 그래서 그런 걸 봤을 때 그런 마음이 든다라는 건 네. 누구보다도 저는 같은 또래로서 공감하죠. 제 주변 친구들도 다 똑같이 처해 있는 환경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공격적으로 무언가 하고 되려고 하는 행위에 있어서 공감한다. 다만 그 에너지가 왜 하필 주식이어야만 하는가? 본인 인생에도 그렇게 뭔가 열정적으로 한다 그러면 네. 주식을 잘해서 제가 12년 주식했다 그러지만 20대 초반에는 저는 굉장히 누구보다 돈을 잘 버는 사람이었거든요. 21살, 22살에 한 달에 2천만 원, 3천만 원을 벌었으니까. 그렇죠. 엄청난 거죠, 그 나이 때는. 네. 근데 제 나이에 저를 객관적으로 바라봤을 때 물론 저는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죠. 1년에 뭐 5억 내지 10억을 트레이딩으로 번다라고 하면 굉장히 많은 수입을 가진 사람이잖아요. 근데 더 큰 시장에서 봤을 때 그 수입은 어떻게 보면 그 정도 가지고 이렇게 뭐 그런 TV에 나오려고 그래라고 할 수 있는 금액이 되거든요. 만약 근데 20대 초반에 조금 삐그덕 하더라도 그리고 30대 제 나이 때 됐을 때 뭐 본인의 비즈니스든 그렇죠. 어떤 사업적인 역량이 있어서든 각자 분야에서 재능을 발휘했을 때 훨씬 더 넓은 시장으로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왜 하필 그게 주식이어야만 하는가? 왜 어린 친구들은 반드시 네. 그렇게 생각하는지는 조금 이해가 되진 않아요. 그게 이제 자산을 잘 관리하는 영역으로서 주식을 이렇게 두면 모르겠는데 나 반드시 주식으로 성공해야 주식에서 승부를 보겠다는 좀 위험할 수 있다. 네, 그래서 트레이딩도 굉장히 그런 발상에서는 네. 어렵고 고단한 길인데 일을 못 한다고 월급을 안 주진 않거든요. 그렇죠. 대부분 월급을 주잖아요. 대부분 무조건 나오는 거죠. 네, 그냥 주식에서 일을 못 하면 앞서 일해서 번 돈까지 다 가져가거든요. 그런 걸 많은 분들이 심지어 가정이 있는 분들 혹은 이제 은퇴 자금으로 해보려고 하시는 분들이 막 저는 얼마나 많은 그런 분들한테 질문과 이제 어떤 질문 세례를 받았겠어요. 너무 오랜 시간 그런 분들을 봐왔고 네. 그 안에서 겪는 고통도 저는 많이 공감했고 같이 아파했던 많은 분들도 있기 네. 때문에 쉽게 제가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사실 어렵더라고요. 조금 이제 유튜브 처음 할 때도 내가 할 수 있는 얘기는 트레이딩에서 느꼈던 뭐 그런 이야기들 이야기 해주면 사람들이 누군가는 이제 그걸로 도움이 되고 이제 시행착오를 조금 덜 겪을 수 있으니까 그럼 나는 그런 이야기들을 내가 느꼈던 이야기들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뭔가 트레이딩 철학이라던가 그렇죠. 뭐 얘기한 게 나쁜 건 아니니까요. 네네. 근데 어느 순간 이제 이걸 보면서 저를 보면서 그렇게 공격적으로 투자하는 친구들이 늘어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가서 이제 내가 이거는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다. 왜냐면 어린 친구들이 너무 많이 저를 여전히 좋아해 주지만 그렇기 때문에 저는 더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이제 분들한테 어떻게 보면 제가 시장에서 긍정적인 메시지를 주려고 하다 보니까 트레이딩 이야기는 사실 많이 안 하려고 하는 게 내가 저 사람들한테 꿈과 희망을 주는 게 굉장히 위험할 수 있겠다. 주식시장 안에서는 그게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구나. 그럼 내가 좀 더 긍정적으로 해야 사람들한테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의 메시지를 코어하게 가져가서 그걸 중심적으로 내 투자 철학에 많이 녹여서 이야기하자. 그게 내가 해줄 수 있는 많은 어린 친구들을 포함해서 투자를 이제 막 시작하시는 분들한테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단 한 가지의 길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여전히 이제 컨텐츠도 그런 식으로 많이 움직이려고 하고 있는 근데 그 코어를 잡기까지가 조금 많이 흔들렸던 것 같아요. 썸네일도 자극적으로 하고 싶고 맞아요. 제목도 굉장히 사람들이 클릭하고 싶을 만한 주제로 나 오늘 몇 천만 원 벌었어 나 몇 천만 원 잃었어로 썸네일을 막 걸고 싶고 이제 막 그런 걸 매번 하고 싶잖아요. 그렇죠. 유튜브를 컨텐츠를 제작하는 입장에서 콘텐츠 입장에서는 뭐 조회수, 시청률이라는 걸 절대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네 무시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조회수가 안 나올 때도 그렇고 이제 막 구독자분들이 막 이제 슬슬 이제 관심도 없어 하시는 이제 그런 걸 보고 그런 생각도 많이 했죠. 근데 이제 어쨌든 저만의 코어한 메시지가
가치와 이제 가치의 기준점을 명확하게 하고 지속해 나가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그걸 아시는 것 같아요. 이제 저의 많은 구독자분들도 그거에 공감해 주시고 저의 어떤 방향성이라던가 네. 제가 갖고 있는 어떤 삶의 신념이라던가 네. 그런 부분을 많이 공감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하다 보니까 여전히 이제 자주 봐주시고 그쵸. 지금 동강님 채널 찐팬들이 좀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팬이라고 하기 좀 부끄러운데 제가 이제 제 연예인이 아니다 보니까 이제 그런 찐 말에 구독자. 네 이제 그런 게 조금 부끄러워요. 네. 그래서 길에서도 이제 가끔씩 아는 분들 네. 인사하시고 하시면은 저는 여전히 그걸 잘 대처를 못해요. 그냥 숙성하고 이제 또 도망가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아직도 이제 낯설죠. 문득 드는 생각이 지금 동강님이 이제 트레이더로서 돈을 실제로 벌었었고 이제 그 이야기를 처음에는 하다가 이게 많은 분들한테 실제적으로는 도움이 안 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그 이야기 좀 줄이고 다른 이야기 하시는 게 그 스승님이 동강님의 네. 안 만나고 그런 이야기를 이제 안 하는 것도 혹시 그런 요소가 좀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스승님이 갖고 이야기하는 게 동강님을 더 조급하게 만들고 지금 쫓아가는데 어쨌든 간격이 있을 텐데 그쵸. 이 친구에게 내가 이런 악영향을 이야기들이 끼치고. 악영향을 끼치는 거야. 내 의도는 그게 아닌데. 저 실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를 생각하는 마음에 이제 네. 저를 오히려 조금 멀리 하시지 않았나. 그래서 요즘에는 저 처음에 굉장히 많이 서운했죠. 저랑 저를 이제 거리를 두고 갑자기 네네. 그러실 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서운했죠. 이제 각별하다고 느꼈던 어떻게 보면 사이인데. 네네. 근데 이제 뭐 저도 이제 와서는 보니까 그래서 그랬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네. 작가님이 얘기해 주신 것처럼 지금 많이 노여움을 풀고 혹시나 이제 대구에 계시는 이제 숨은 고수님 나중에 이제 한 몇 년 뒤에 좀 괜찮으시면 동광님이 연락 한번. 네 저한테 아직도 제 번호 아실 거고 네.